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항상 최선을 다하라. 지금 계획하는 것을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감스님들도 매사에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잘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토호제 주간 통계 40개 지역 이 토호제 지역을 40개 지역을 보다 보니까 포도송이가 생각이 나네요. 화성 동탄이 지난주에도 7월 9일 기준으로 매매 가격도 주간 증감 1등을 보였는데 과천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0% 보합으로 지금 전환되는 것들 보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 지정해 주었던 이 토호제 지역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토호제 지역만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안 올라갈 것이냐? 아닙니다. 제 생각은 토호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앞으로 오르지 않은 곳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 73주째 상승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갖다가 고심하고 보완책을 갖다가 지금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다가 일단 보니까 본론에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관하에 이렇게 국민 대토론회를 열기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만약에 그 토론회를 보고 7월 말에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종부세, 이런 보유세, 취득세,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유세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세의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갖다 표로 살펴드리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은 0.27에서 0.3, 구리는 0.3에서 0.64, 용인 기흥은 0.39에서 0.56, 화성 동탄은 1.46에서 1.29로 지금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토호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까지도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현명하게 잘 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전세난 내몰린 30대, 금매 뜨면 바로 줍줍하겠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이 정말 높아졌고, 감사 스마일에게 상담하러 오거나 또 부동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그런 속마음을 갖다가 들어보면, 진짜로 나는 집을 살 마음이 없었는데, 집을 지금 사지 않으면 2021년도처럼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모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10% 싼 아파트라든지 금매가 나왔다. 아니 금매가 아니더라도 진짜로 거래가 정말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뉴스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고양시 덕양구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내 지역과 서울과 그 다음에 토호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일산이라든지 파주 운정은 아직까지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 주말에 꼭 내 지역의 부동산을 갖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 이런 분위기가 진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전세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가지고 집을 못 보여주는 우픈 사연도 있고, 주인이 내용 증명을 갖다 보내고 있다는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세입자는 지금 집을 보여주고 계약이 되면 갈 데가 없고 또 외곽으로 또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 세입자의 마음도 일부 이해가 되지만, 이 정도로 지금 전세 월세 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호남 반도체 부지 토호제 지정을 보면서 제가 이 호남 반도체 광주공항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고 뉴스에서 전에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체를 갖다가 광주 특별시 전체를 갖다가 이걸 다 묶어버렸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울 전역 40개
서울과 수도권, 경기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포도송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40개 지역을 갖다 묶였는데 조만간 이 모습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이 전체가 토지 지정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엔 약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 분양을 갖다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 공공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공급을 빨리빨리 할 거라는 이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지금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집장만 하는 편이 유리하다라는 이 이야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잖아요. 진짜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작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움직였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럴 일 없고 국민과의 대토론회를 갖다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정책보다는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요식행위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저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추가 규제 지역 발표 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일주일에서 조금 더 지났는데 풍선 효과가 지금 본격화되는 분위기고요. 학습 효과 때문에 매도인들도 상당히 반응이 빠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역세권의 신축 그 다음에 주요 단지 호가는 일주일 사이에 1억 원 내에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고 실거래가 수준 매물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전월세 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은 갭을 끼고 지금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보았던 매물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다. 하지만 다산과 매교역의 펠루시드, 안양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뜨겁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평택, 대장인,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도 지금 거래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경기도, 광주도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이 지금 덕양구라든지 삼성벨트, 창위천벨트에 있는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까지도 제가 분위기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심상치 않고 그리고 전 지역에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전세 매물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면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거래가 또 힘든 그런 매물이 정말 많다 보니까 진짜로 저는 국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다가 국민 대토론회를 갖다가 지나고 7월 말에 이후에 이런 분위기는 더욱더 크게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리니까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능력이 되고 대출 여력이 되고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마냥 분양이라든지 집값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덕은지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작년 8월에 덕은지구를 방문하고 최근에 방문을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덕은의 픽 부동산 이유진 대표님과 한 30여 분 가량 덕은지구 관련해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스마일이 덕은지구 분양할 때부터 그리고 덕은지구가 앞으로 킨텍스하고 덕은을 고양시에서 투탑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곡의 배후 그리고 상암의 배후 도시이면서 앞으로 또 국방대학교 부지가 또 개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호경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산성에서 발언해 있는 이 창릉철을 따라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34단이라든지 이 중간에 이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중간이 횡했어요. 그런데 창릉 3기 신도시로 해서 은평6타부터 시작해서 지축, 삼성, 원흥 그리고 향동, 덕은까지로 해가지고 이 퍼즐이 딱 맞춰지는데 제가 그래서 창천 벨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창릉 3기 신도시가 민간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창천 벨트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을 갖다가 또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민간 분양은 주상복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7,000세대도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창천벨트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들은 창릉 신도시와 함께 성장해 나갈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곳이 이 덕은지구입니다. 그래서 덕은지구 지금 보니까 호가는 뭐 13억, 14억도 지금 가고 있고, 단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12억에서 13억 선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덕은지구의 미래 한 5년 후를 갖다 내다보시고 미래 가치를 갖다가 먼저 선점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덕은지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많은 분들이 덕은지구도 잘 몰라요. 마포, 예를 들어서 서울은 다들 알지만, DMC는 다들 알지만 향동이라든지 덕은, 그 다음에 삼송 잘 모릅니다. 덕양구 잘 모르고, 창릉 신도시도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분양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알게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덕양구의 앞으로 미래 가치는 정말 서울 못지않게 좋을 곳이라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제 마곡이 더 커져 나가고 상암이 더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용산의 배후 도시가 분명히 고양시 덕양구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또 민선 9기에서 고양시 덕양구 또 분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남들 별로 관심 갖지 않을 때 덕양구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 희소한 자산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고,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공급이 제한된 자산들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은 무엇이 오를까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구매력이 줄어드는 화폐를 어떤 자산으로 바꿔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하셔야 된다. 자본주의는 진짜 누가 빨리 깨닫느냐의 싸움인 것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내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만 높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갖다가 내가 보유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 자본주의는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고, 하지만 그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같은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자본주의의 원리, 자본주의의 규칙에 대해서 꼭 하루빨리 숙지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23일날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14일에서 16일까지 대통령 토론에 앞서가지고 관계부처 토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구나. 그런데 이 상황은 올 전반기 때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선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더 크게 이제 시장에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7월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국민과의 대토론회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요식행위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 많이 듣고 좋은 대안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견 정책에 담아내도록 부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위반자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 사실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답이 아니고 국민과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과 해법을 만들지 않고 본인들의 그런 아집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지금이라도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빠숑님께서 규제는 지도를 그렸고 돈은 지도 밖으로 흘렀다라는, 진짜로 이번 주에 그런 시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주 헤드라인은 규제 첫 주 시장에 지금 답안지가 나왔습니다. 7월 1일날 정부가 동탄 기흥 구리를 규제적으로 묶었는데 7월 6일날 기준 발표 후에 주간 데이터가 나왔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매매 0.11, 전세 0.12, 서울 매매는 0.27에서 0.3%로 더 올랐어요. 서울 전세는 0.31, 상승 지역은 105개에서 108개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규제를 했는데 불길은 더 넓어졌고, 규제 3인방의 첫 주 성적표는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거는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최고의 장면은 수원 영통이었어요.
수원 영통구가 0.41에서 1.19%를 올랐는데 한 주 만에 상승률이 3배가 됐습니다. 동탄에서 리프트 하나만 타면 닿는 곳, 규제는 비껴간 곳, 교과서에서 실어도 될 만큼 정확한 반대 풍선 효과입니다. 수원 전체도 0.27에서 0.56%로 2배가 됐고 성남, 광명, 안양까지 경기 남부 규제 지역 라인이 오히려 동탄과 기흥을 묶어버리니까 위쪽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지금 발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도는 규제를 읽지 않는다. 지도를 읽는다. 규제선이 그어지게 되면 도는 그 선 바로 바깥에 줄을 서는데 서울의 역전극이 또 펼쳐졌는데 강북이 역전을 해버렸네요. 흥미로운 역전이 벌어졌다. 강북 14개구가 강남 11개구를 앞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전역으로, 서울 외곽으로도 이런 확산, 부동산 가격이 말도 못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정부 관계 당국자의 이런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진짜로 엄청난 지금 이 시황을 갖다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세가 더욱더 지금 많이 올랐고, 전세와 월세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펼쳐질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진짜 포모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내 돈에 맞춰 가지고 살 것이고, 전세나 월세를 갖다 구하다가 지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지금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3기 신도시 지금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능력이 진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로 불리는 역세권의 대단지의 그런 신축이나 준신축에 있는 진짜 경기도, 특히 삼성역이라든지 원흥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남들 관심 갖기 전에 지금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이제 역세권의 빌라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10년을 멈테크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멈테크를 갖다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 장기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준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의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차라리 매수를 갖다 해서 편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규제지역 지정의 초기 효과는 진정이 아니라 확산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총량 관리의 시대의 유동성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셋째로는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공급 없는 규제는 시간을 버는 정책이지 문제를 푸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집값이 잡힐 일은 없을 것 같고,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로 해가지고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세입자에게 아마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책보다 빠르고 데이터는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진짜 국민과의 대토론을 앞두고 정부 실무 당국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갖다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기고, LH만 가지고 공공분양만 가지고 주택 공급을 갖다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에 공공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변화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전세 난민들이 그 돈이면 집을 사겠다, 금매 뛰면 계약금 넣고 본다, 시세보다 10% 싼 아파트들은 한 달 전보다 24% 정도가 지금 뚝 올라버렸고,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9%에 달해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서울 전세값은 74주째 올라가고 있고 매수 전환 자극하고 있지만, 대출 축소 돌발 변수에 지금 촉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은행 지금 3억으로 줄이겠다라는 이게 저는 5대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대출 잔금이 이제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날벼락 같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대출이 또 되는 은행들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출이 되는 은행으로 해서 그래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59제곱부터 지금 12억인데 대출이 3억뿐이다. 막차 타자, 은행 오픈런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진짜 올 전반기에 상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로 해서 잔금을 맞춰놨는데 이 대출이 이제 6억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3억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죠.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의 59타입, 그러니까 25평도 이제 10억 이상이 뉴 노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릉에 아직까지 지금 S4블록 같은 경우 6억 2천, 6억 3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착한 가격이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창릉뿐만 아니라 뭐 행신이라든지 화정, 원당에 있는 5구 타입 아파트들이 진짜 서울과 맞붙어 있으면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인데,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준신축을 갖다 가져가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오래된 아파트들보다 이제 준신축, 신축 아파트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빌라나 단독 가구, 단독 세대에 좀 살았지만, 다가구라든지 이런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20, 30대들이 빌라라든지 단독 다가구에 거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30년, 40년 된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지하주차장도 없고 커뮤니티도 없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그런 아파트의 수요가 많이 적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내가 어떤 집을 갖다 매수할 때 내가 이 집을 갖다 지금 매수하지만 내가 2년, 5년, 10년 후에 내 집이 과연 잘 팔릴까? 시장에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단 돈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 보지 않고 입지라든지 그런 부동산의 그런 역세권 대단 신축 이런 것들 올라가는 그런 요인들을 배제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분명히 매도할 때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사람들이 왜 9평을 갖다 못 들어가냐면 9평을 들어가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낮춰가지고 지금 5구 타입이라도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5구 타입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고 공급은 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덕양구에 있는 창정멜트 아파트는 20평대 아파트보다 30평과 34평 아파트가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창천변에 쭉 되어 있는 게 20평대 아파트보다 30평과 34평 아파트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의 주력 평수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5구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창전 벨트에 있는 아파트 30평과 34평이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왜? 뭐 2인 가정까지는, 2인에서 3인 가정까지는 5구 타입이 괜찮겠지만 4인 가정부터는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0평, 최소 74에서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인기가 더 클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출이 가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9억 이하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에서 GTX A 역세권 아파트를 갖다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강남도 59 타입 가만히 10억이 다 넘었고, 그렇다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그대로 6억에서 멈춰 있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 GTX-A 3단계가 이제 열리게 되면 진짜 고양시 덕양구가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시 덕양구를 갖다가 쳐다보지 않을 때 감사스마일만 주 6일, 멤버십까지 하게 되면 주 7일 동안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를 갖다 보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3기 신도시만 마냥 기다리지 말고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곳들을 갖다가 호갱노노 지도를 갖다가 띄워놓고 보시든지 아시를 갖다 띄워놓고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동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일단 종잣돈을 갖다 모아서 이런 것들을 행동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로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고,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언제나 같은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갖다가 가져가지고 은행에다 저금만 하는 게 가장 아둔한 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투자를 해서 자본주의의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가져가시는 분들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없는 사람일수록 중산층 이하의 서민일수록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된다는 이
마음, 이 믿음에 변함이 없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진짜 하루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 저에게 댓글 남기실 때는 저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했다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